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오늘 새벽 미증시 보시면은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아직까지 반등 탄력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대신에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것. 과연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금융주들이 여기에 좀 어떻게 힌트를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의 낙폭은 누가 봐도 지나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죠. 일단 제목에 보시는 대로 다우와 S&P 500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애플은 오늘도 추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고요. 오늘 미 증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장세였는데, 전약, 그러니까 장 초반 약세에 영향을 미친 악재는 국제신평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손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손댄다는 것은 뭐 올려준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반등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호재는 바로 지난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12월 소매 판매 얼마나 좋았는지 함께 바로 넘어가서 보시죠.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시면은요, 미 상무부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로 보시면은 연말 쇼핑 시즌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지난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0.5% 증가한 4,157억 달러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거의 한 2배 가까이 뛰어넘은 셈이 됐네요. 밑에 업종별로 내려가서 좀 보시면은요, 자동차 업종이 1.6%로 거의 소매 판매 한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뭐 자동차 업종은 원래 연식 바뀌기 전에 연말에 할인해서 막 내놓으려는 이런 업황의 특성상 이렇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뭐 좋은 거죠. 다음 역시 계절적 특성에 맞게 가구와 가정용품,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요. 이게 1.4% 늘었고요. 다음에 자녀들한테 선물하기 제일 좋은 거,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의류하고 액세서리잖아요. 1% 증가.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송년회다, 뭐 막년회다, 회식도 많고 가족 모임도 많다 보니까 레스토랑 매출이 1.2% 늘어났고, 대신에 IT 강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전기 가전제품 매출이 0.6% 감소를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거를 보면은 뭐 물론 이런 정보가 미리 새나갔을 리는 없겠지만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 IT주를 어제부터 왕창 빼버린 게 오비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서운하다는 이 내용이고요. 대신에 전반적인 미국의 소비 추세는 여전히 견조하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죠. 다음 경제지표 하나 더 보실까요? PPI라고 하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역시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역시 12월분의 생산자 물가지수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0.2% 하락으로 나타났고요. 추이를 잠깐 보시면은 지난 10월에는 0.2%가 상승을 했다가 11월에는 0.8% 하락에 이어서 이번 12월 결과도 역시 0.2% 내려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단 호재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해 연말 당시에 재정절벽과 이 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기업들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서 장사하려면은 물건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일찌감치 10월 달에는 일단 생산을 늘려놨다가 11월, 12월 들어서 최대한 재고량을 줄이면서 딱 팔릴 만큼만 생산량을 유지하다 보니까 앞에서 보신 대로 소매 판매는 견조하게 늘어난 반면에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하락을 한 아주 금상첨화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 전기전자 제품만 안 줄었으면 진짜 딱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미디어 이벤트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페이스북 IR 자료 직접 보시죠. 조금 부끄럽지만 어제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 미디어 이벤트가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저급 외신에서 이번 페이스북 전용 스마트폰 페이스북 폰이 이번에 출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가 당당하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뭐 설레발이 됐네요. 대신에 페이스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공개한 깜짝 이벤트의 주인공은 바로 그래프 서치라는 한 단계 진보된 검색 기능이었습니다. 뭐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요, 지금까지는 이 페이스북에서 사람을 찾고 친구 맺고 이런 툴이 그냥 아는 사람 페이스북을 타고 가거나 우리나라 이 옛날 싸이월드
처음 유행할 때랑 비슷한데요. 이메일 혹은 이름을 검색해서 이 중에서 등록한 이런 식이었는데, 이 그래프 서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찾을 때 직장명 혹은 뭐 취미, 거주지, 관심사 이런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용자를 검색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CBS 뉴스 기술 섹션, C넷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인지도 면에서나 사용자 수에서 압도적인 업계 1위 구글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전반적인 이 평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페이스북이 왜 구글을 따라잡으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바로 엄청난 광고 수입이 탐나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잘 아시는 대로 맞춤형 광고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도 뭐 한번 들어가면은 뭐 성형외과, 비뇨기과 광고서부터 뭐 쇼핑몰 광고 막 중구난방으로 배치되어 있지만은 이건 거의 랜덤,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띄우는 그런 방식의 광고잖아요. 근데 구글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엄청난 클라우드 서비스, 즉 저장 용량이 어마어마한 이 서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어떤 사용자의 IP 주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글에 딱 접속을 하면은 전에 검색해서 봤던 사이트, 쇼핑몰, 관심사, 그리고 요즘은 이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구동 시스템까지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이 사는 지역과 뭐 어디를 자주 가는 동선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글 코리아에 우리나라 뭐 과징금도 매기고 했었는데, 그만큼 막강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애드워즈 시스템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광고를 띄웠을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히트 레이쇼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 그만큼 광고료가 비싸다는 거죠. 페이스북이 바로 이런 온라인 고급 광고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장중 구글의 주가는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게 조금 우습다면 우습고 좀 그런 내용인데요. 대신에 온라인 구직 구인 사이트 링크드인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유료 서비스보다는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구인, 구직 뭐 이런 확률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요때 1시 20분에 페이스북에서 발표하자마자 이만큼이 그냥 개파락했지만 결국 만회하면서 끝났고, 역시 이 페이스북 이벤트 좀 무시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페이스북 주가도 역시 요때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조금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차트가 뻗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여드릴 텐데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한 20포인트 코스피 지수 하락은 도저히 이해를 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그런 코스피 지수 하락이 후반영되면서 0.7% 정도 MSCI 한국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지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까지 외국인들 많이 샀던 데 대한 약간의 반작용으로 비중 조금 줄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번 주 후반에 미 금융주 실적 나오면서 글로벌 유동성, 즉 위험자산 선호현상 재개에 따라서 또 제일 먼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도 우리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 였습니다.